자, 좀 더 이제 2부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은 인간들이 뭐냐면,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깊은 본성에 호모 루덴스가 그 놀이의 욕망,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놀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 놀이에서 일로 전환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저는 농부들이 가끔 뭐 술 먹고 싸우는 적도 있지만 농사 지을 때 얼굴 찡그리면서 힘들어도 저는 그 농부들이 굉장히 즐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농가민요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주 혹독하지만 않는다면은 농사도 즐기면서 대부분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까지도 사실은 호모 루덴스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경 사회까지.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산업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사람은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세뇌당하기 시작한 건데, 이 세뇌라는 것은 뭐 사실 3년만 당해도 두뇌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역사가 300년이 됐어요. 300년.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바로 그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에서 인간은 즐기는 존재다라고 이 패러다임이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노는 인간과 놀지 않는 인간, 그런 차이까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후보 루덴스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버트런드 러셀이 한 얘기인데, 인간은 두 가지 충동만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 충동하고 창조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삶은, 물론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창조 충동이 거의 100%가 되고 소유의 충동이 가장 적은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창조 충동이 호모 루덴스예요.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충동이 돈을 버는다는 개념입니다.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쌓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소유 충동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름의 어떤 무소유와 호모 루덴스, 이거를 어떻게 자기 일과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거를 장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은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만 완전한 인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렇게 돼야 돼요. 과정하고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몰입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 이태리에 가서 어떤 어부의 배를 빌려 탔대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배를 타는 것보다는 좀 어부의 배를 타고서, 그러니까 어부가 낚시질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게 또 좀 더 한가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이태리의 어부의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눠요. 이런 비슷한 얘기 좀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라고 어부가 물어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휴가를 즐겨야죠. 휴가 돈 많이 번 다음에 놀아야죠. 그래, 놀 때 뭐 하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배를 탔겠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배 타고
낚시 같은 거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어부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특히 구글 같은데 직원들한테 조사해 보면은 당신은 왜 구글을 오느냐? 회사에 가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회사 가는 게 놀러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논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고 오래 살아남아요. 그 직원들이 논다고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부들도 자기가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을 그게 일이 아니라 논다라고 생각하는 어부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미 놀고 있다. 월가에 가서 펀드 매니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와서 그냥 나랑 같이 어부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그게 뭐냐면은 소유의 충동이라는 것,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분리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즐기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어떤 소유의 충동, 욕망 또는 과정과 결과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기가 즐겁지 않다면 지금. 자,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가? 그 어떤 순서를 바로 밑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사유종시라는 말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르상티망, 이거는 리센트먼트, 영어로 분노 이런 뜻인데, 질투. 그러니까 저게 남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부자들에 대한 어떤 질투와 분노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욕망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과시적 소비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건 뭐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인데. 그런데 과정과 결과가 일치되는, 즉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과정과 결과가 일치되는 노는 인간인데, 그냥 호모루덴스적인 인간인데 돈이 따라오네. 예전에는 예술가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리고 창의성도 안 나오고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중의 예술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떤 걸림돌 때문에 호모루덴스로 자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 있는가를 본 거예요. 봤더니 손실회피 경향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놓음으로써 새롭게 생긴 걸 기대를 하는데, 이거 가치평가를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자기는 3배를 더 가치평가를 하는 거고, 새로 생긴 거를 25%, 3분의 1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3대 1로. 근데 이 손실회피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합니다. 여성은 4대 1 정도 될 거예요. 4대 1. 남성은 3대 1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놓을 수 없을수록 그 300년 동안 자본주의에서 굴러왔던 소유, 욕망,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출을 못해요. 탈출. 쓰나미는 오고 있는데, 어떤 쓰나미? 호모루덴스라는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그 소유와 돈 번다라는 개념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없애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그 300년 동안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고객을 상대할 때 조금씩 호모루덴스, 이걸 고객들이 뭔가 그래도 인생을 참 이 사장님은 재밌게 사네 라는 걸 느끼게 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뭔가를 버려야 되거든요. 사유종시 저게 우리 동양고전의 중용에 나오는 말이던가 대학인가 나오는 말인데 무류본말 사유종시란 말이 있거든요. 모든 사물은 뿌리와 뭐 줄기와 열매 이렇게 무류본말이 있고 모든 일은 우리가 시종일관 이런 말이 있듯이 시종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참 그 대학을 읽으면서 대학을 아마 맞을 건데 이 부분에서는 대학 때 좀 그러니까 예전부터 감명 깊게 저 사유종시란 말을 읽었거든요. 사유종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던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유종시예요. 모든 일은 뭔가 마침이 있고 나서야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버려야만이 새로운 게 나를 채운다는 거죠. 그런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경매로 성공한 사람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창고에 은화가 가득 차 있으면 금화를 채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부자니까 속담도 좀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도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 아예 그냥 자기 자산으로만 굴리는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보통 은행 통장에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정기 적금 말고 보통 통장 늘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을 20억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면 바로 사버려야 되니까. 뭐가 됐든. 예. 자기가 현찰 20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창고에 은어가 가득 차 있으면 금화를 채울 수 없다. 사유종시예요. 뭔가를 끝내야지 새로운 게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말이 좀 맞진 않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은화를 비우고 금화를 채우는 시대는 예전에 경제 성장기 때나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지금은 정말 그 비유가 너무 안 맞는 건데 은하라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은하가 막 줄줄줄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창고에서 아주 0.1%나 1% 상류층에게는 그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손실회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더 크다. 3대1, 4대1로 크다라는 점을 알고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버려야 할 때 그것을 덜 아까워해야 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쓰나미를 피하는 어떤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법들이. 그래서 잠시 끊고 이제